처음에 콜랩의 My First Deep Learning 열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코드를 좀 잠시 설명해 보시면, 아, 요게, 잠깐만요. 이 업로드 하는 게 보통은 여러분들이 요거 여시면 파일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 부분, 어, 이쪽에 가셔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좀 요거 코드 그냥 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invalid. 파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import 파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일을 여러분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냐면, 요, 아, 영어 발음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료용어인데, 서저리니까 아픈 거죠. 여기가 파일에 CSV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데이터 셋. 이거죠? 요거를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올리시냐면, 요 밑에, 요 파일 보이시죠? 여기에, 여러분들 업로드, 자,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 가져올 때는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사하시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업로드 돼 있죠? 자, 천천히 따라오셔야 돼요. 업로드 됐죠? 그러면 요거를, 왜냐면 지금 카메라를 안 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물론 녹화를 그래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코드가 있어요. 업로드가 됐어요. 왜 자꾸 에러가 나?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주소가 차이 맞는데? 잠깐만요. 마인트 필요가 없는데.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필요 없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코해서 될 거예요. 지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앞에 거 지금 이게 지금 코드가 원래 저도 그랬지만 자신의 그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만약 어디에 있고 위치, 패스라고 해요. 그 위치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틀릴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코드 좀 수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거는 원래 교재에 있는 예제 파일 코드고 그걸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야죠. 그런 걸 이제 파인 튜닝 한다고 그래요. 조그맣게 미세하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마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이 CS 파일을 이쪽에 집어넣어서 마이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텐서플로우의 케라스를 이용할 거고 거기에 하나씩 쌓는 덴스 레이어라고 했죠. 그걸 쌓는 걸 시퀀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from TensorFlow keras layers import dense예요. 그쵸?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부를 건데 numpy, np 할 거고요. TensorFlow하고 tf 이거를 이제 as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numpy를 우리가 모듈을 불렀는데 그 모듈을 내가 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 TensorFlow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lias라고 그래가지고 tf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칭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마냥 안 왔으면 이걸 numPy라고 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np라고 부르기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np.에 뭐냐면 이 모듈에 서브 모듈이 있는 거예요. 기능들이 있는 거죠. numpy라는 여기에 랜덤 함수가 있어요. seed 값을 그랬죠?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numpy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tf의 random set 이 set seed를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우리가 랜덤 함수 즉 무작위로 추출하게 되면은 값들이 다 틀리죠. 그 틀린 무작위한 숫자를 일단은 한 번은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값을 계속 이용하고 싶으니까 셋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seed 값을 준다. CRC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설정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초기 값을 만들었으면 그 초기 값을 계속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아주면
값이 계속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돌릴 때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뭐냐면 로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마이 데이터, 그쵸?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요 사거리를 한번 열어보면 되게 좀 한 게 요게 크롬이라서 이 엑셀이 보여요?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왠지? 이건 안 보이죠 또.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데이터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원래 텍스트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CSV로 변형한 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텍스트 문자인데 컴마로 되어 있는 거를 CS 파일로 변형해서 하게 되시면 결국 이게 이렇게 우리할 때는 행과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컴마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 문서에 있는 파일 형식인 거죠. 다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유가 콘텐츠 공유, 그쵸? 클론 되죠?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요 마이 데이터고 이 구분하는 구분자라는 뜻이죠. 델리미터라는 건. 그래서 컴마로 구분되어 있다. 그쵸? CSV가 다시 말하지만 컴마 separate 안 보여요? 보이죠? 이제 이거 보니까 공유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로드 텍스트를 한 다음에 마이 데이터 이건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 마이 데이터는 내가 이 CS 파일을 변수로 삼은 거고 그 다음에 딜리미터는 컴마로 CSV로 데이터 셋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말한 것처럼 17개의 변수가 있었죠. 아까 변수로 확인했으면 거기서 행은 다 가져오고 열은 17개가 숫자로 돼 있고 마지막이 구분하는 거죠. Y. 그쵸? 판별한 거죠. 그런 다음에 딥러닝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쌓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시퀀셜이라고 해서 모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시퀀셜은 말 그대로 계속 하나씩 일단 설명하고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시퀀셜이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모델에 집어넣고 즉 모델 형식을 여러분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애드로 해서 댄스 레이어를 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개의 노드 기억나시죠? 이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인풋하는 디멘션은 17개가 되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멜로라는 함수로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번 강의를 꼭 다시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이해 안 하면 왜냐면 코드는 뭐 꼭 필요한 코드만 이게 뭐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시험이 나오지 보통 대학원도 그렇게 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오픈북이니까 뭐 객관식 저번처럼 그렇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를 원래는 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단답형으로 빈칸으로 뻥뻥 뚫어서 아마 내야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낼 생각이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면 상대평가라고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건 할게요. 원래 서술 형식을 내려고 했거든요. 요 알고리즘이 이 코드를 보고 이 알고리즘을 해석하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저 대학원 시험 문제 그대로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를 보고 결정할게요. 그 다음에 아무튼 중요한 게 그냥 그거예요. 요 코드 하나하나는 코드는 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알아요. 이걸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래서 모델에 또 이제 add dense layer를 따는데 마지막에 출력층이죠. 이진 분류니까 이게 시그모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구조를 한 다음에 실행해야죠. 처음에 컴파일 해서 어떻게 해요? 모델, 컴파일,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로스 펑션이죠. 뭐냐면 실제 y 값과 내가 예측한 모델의 y hat 값과의 차이를 적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죠.
엔트로피 배웠죠. 간단하겠지만. 오티마이저 최적화 함수는 아담.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안 되면 꼭 받으시고. 제가 분명히 그 각각의, 이게 우리 어차피 알고리즘 수업이 있지. 거기에 AI를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당연히 뭐 이렇게 코드 짜라 이런 실습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내가 한 걸 다시 한번 돌려보고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담이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우리가 어떤 걸 측정할 거냐? accuracy, 즉 정확도, 얼마나 잘 맞췄는지. 그래서 모델, 그 다음에는 이게 거의 비슷해요. 모델하고 하나씩 애드하고 이게 제일 간단한데요. 마지막에 실행하기 위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각각의 펑션들을 설정해주고요. 기능들을 최적화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해주고, 마지막에는 fit 함수만 딱 쓰시면 돼요. 피팅 해줘라. 어떻게? x하고 y를 피팅을 해줘서 f폭은 전체를 어떻게 해요? 100번 반복해서 훈련시킬 거고, 훈련 횟수예요. 배치 사이즈는 한 번 갈 때 하나씩 던지는 게 아니라 10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하겠다. 그쵸? 그래서 100번 반복한 거죠. f폭이 이렇게 나오죠. 쭉.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요 내용이 뭐냐면, 한 번 할 때마다 2 마이크로 세컨드 들었고, 로스 펑션이 보시면, 로스가 왔다 갔다 좀 하긴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어느 순간에 수렴하는 거다. 에큐러시가 어느 순간에 수렴이 됩니다. 그쵸? 0.8447, 0.8531, 0.8468.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정확도는 우리 모델링 한 거는 한 0.84, 최대 0.859까지 나온 거예요. 자, 아까 파일 모양. 자, 여기 그냥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목차가 나오고요. 요 파일이에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 하시면 돼요. 업로드 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파일, 여러분이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파일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또 모든 유용하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요 주소가 나오죠. 경로예요, 이게. 이게 C 드라이브 유저의 그쵸? 다큐멘트 문서에,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그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내가 있는 데를 알기 위해서 하면 요거 주소거든요. 컨트롤 C 하고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만약 없다. 그쵸? 컨트롤 V 하면 요 위치로 가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요건 보이죠 지금? 열개 이건.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실습 끝났고요. 두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거를 지금 코드를 좀 변경이기 때문에 저장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좋은 게 콜랩이 왜 그래서 좀 느려도 원래는 보통 이 개발자 교육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요 보통 세 가지를 써요. 파이참, 파이썬으로 가르치게 돼. 파이참.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변동이나 다른 언어까지 배우게 되거나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때, 풀스택이라고 하죠. 그렇게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쵸? 그걸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교육용으로기도 하지만 결국 어, 특히 딥러닝, 머신러닝 다음에 딥러닝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결국 콜랩을 써야 되는데 콜랩하고 그대로 왜냐면 파이썬의 인터넷 버전이 아이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어, 아나콘다나 이제 주피터 노트북 보시면은 파일 확정자가 주피터가 아니라 IPY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가 인터넷 파이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방식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프리터 언어니까 처음에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VS 코드나 아니면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막 공부를 먼저 했던 분들은 처음에 주피터 노트북 하면 답답해해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보관할 때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GitHub라는 버전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 하던가 아니면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 이 콜랩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돌리고 바로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좋은 게 아이파이썬하고 파이썬으로 다운로드가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환할 때도 주피터로 할 때 만약 파이썬은 py로 되어 있는 파일을 내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바로 부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곡사를 다 전체 복사해가 또 붙여가지고 하면 되긴 되거든요. 제가 강의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콜랩으로 올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콜랩으로 올린 다음에 돌리고 아이파이썬으로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우리 알고리즘 이제 배웠으니까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 직장인이면 어, 이건 뭐 번뇌 적이니까 그냥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직장인은 그 남의 머슴이죠. 그거는 맞는 말이죠. 뭐 그건 뭐 저도 강사니까 어느 소속돼 있으면 머슴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약 운영하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겠냐. 조그만 가게나 편의점을 하는데 내가 뭐 돈 드는데 사람 구하겠어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못하니까 알바생 구하고 사람 직원 뽑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혼자 해도 다 되는데 굳이 직원을 구하겠어요? 그러면 직원을 특히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이나 제가 요즘 말하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고급 인력들에게 8천에서 1억 정도의 뭐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4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월급을 받는 업무는 그만큼 일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음. 근데 그 일을 빨리 특히 여러분들이 약간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는 제가 CEO 특강이나 원래 저기 정욱 박사가 하는 그런 특강에서 제가 항상 나갔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현역에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컨설팅 완전 업무가 이제는 IT 컨설팅 쪽이라 제가 이제 금년부터 안 나갔어요. 근데 제가 꼭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현장직이 자기 워라밸 하기는 좋아요. 제가 프론트 지배인으로 돼 있으니까 박사를 회사 다니면서도 왜냐면 나는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평일에 쉬니까 가능했던 거고 땡 하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케팅 부서나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백오피스 쪽에서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 퇴근 시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부영에서 8시 반에 회식이 아니라 8시 반에까지 출근했거든요. 아침마다 그렇게 이사님이 회의를 해요. 매일, 에브리데이. 그러면 그거 준비하려면 8시까지 있어야죠. 회의 좀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인데. 그리고 오후 4시에 10개의 계열사에서 결제 파일이 와요. 근데 꼭 늦게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엑셀도 주면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변형을 해요. 그쵸?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교육 수준도 틀리고 이해도가 틀려요. 그쵸? 전국 단위에 있는데. 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전화로만 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프로그래밍 되고 ERP가 잘 깔려 있으면은 근데 안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인수를 많이 하면 학교 그 각각 회사마다 그 프로그램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공통인 프로그램이나 엑셀이나 이런 걸 하면 그때 파이썬 알았으면 마케팅 자동화나 이런 걸 했으면 참 편했겠죠. 그런 걸 못 했으니까 밤 항상 10시에 퇴근했어요. 어떨 때는 이제 12시에 퇴근하면 이런 말 하면 그러네요. 그 앞에 어 그 사우나 있어요. 사우나 자고 왜냐면 6시 반에까지 일어나니까 그게 대기업 이사님도 그래요. 집이 먼신 분들은 그렇게 생활을 해요. 대기업 생활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삼성, 신한은행 똑같았어요. 본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야근을 한다는 건 결국 일을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야근 6시면 이제 컴퓨터 다 꺼져요. 여러분 이제 다 알죠? 워라밸 그런 것 때문에 6시면 컴퓨터 꺼집니다. 대신 노트북을 대여해줘요. 회사에서.
그러면 노트북 대여해 결국 문제면 이사님은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뭐예요? 결제 파일을 올리라고 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커피숍 가야죠. 그렇죠. 커피숍 이렇게 2단계 되면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제 아는 친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야놀자로 모텔 하루 1박 끊어가지고 왜냐면 커피숍도 못 가니까 모텔에서 하고 있다니까 회사 근처에서 이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걸 배울 때 내가 이 딥러닝 배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학점을 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백오피스 쪽에 여러 마케터에 아니면 뭐 그러실 분들이잖아요. 그걸 원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퇴근 시간 내가 정한다. 이런 마인드로 배우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살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왜 연봉도 잘 주고, 제가 정확하게 세종호텔에 있던 것보다 부영에 있을 때 연봉이 1,500 정도 올랐는데, 왜, 어? 사무직이고, 마케팅 임장이고, 그랬는데도 내가 왜 갔냐. 그렇게 한번 주말까지 일해보세요. 1년 만에 몸이 아프더라고. 망가져. 그래서 제가 전문대나 이런 데 갈 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싫고 그러면 운동하라 체력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일 잘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은 신세계 그룹에 다니고 있어요. 일 정말 잘해요. 대명 리조트에서 했던 대리인데 그 친구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이에요. 체력으로는 끝이 없죠. 야근을 해도 아이가 망가지지가 않아요. 걔만 끝까지 버텼어요. 밤 3일 새도 괜찮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3일 새면 결과물 나와요. 엑셀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내가 뭐 뭘 해야 되지 뭐 요즘 답답하고 뭐 그러시면 홈트에서 몸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체력으로 승부하겠다. 들어가서 1년을 못 버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체력이 안 돼서. 주말 내내 일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때우겠다. 그러면 대기업 가도 1년을 못 버팁니다. 강도가 세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건 제 실화를 바탕이고 저만 뿐이 아니라 다 그래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피마 인디언. 자, 요거는 보시면 처음에 지금 요것도 똑같이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으면 좋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방식을 여기다 올렸잖아요. 이 한마디로 콜랩이라는 서버에다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요건 이제 자동화한 거야. 뭐냐면 내가 구글 콜랩에 임포트 파일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업로디드라고 해가지고 파일 업로드를 하겠다. 그래서 피마 인디언스 다이어비리스 즉 이게 당뇨병이죠. 요거 피마 인디언 그 당뇨병 CS 파일을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올리겠다 하면 일단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선택이라 나와요. 그러면 요거 선택해서 요거 다시 요거 알죠? 이렇게 열기 하면 올라가요. 지가. 그래서 100% 이해되시죠? 네. 저기 여기 뭐 녹화되고 있어서 어찌됐든 10분 지나시면 그 1시간에 대해서는 그 즉각 처리를 하겠습니다. 30분이 넘어가지 않으셔서 결석 처리는 하지 않을게요. 자, 어찌됐든 요건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임포트 판다스 PD 똑같죠? 많이 그냥 외우세요. 이거 판다스하고 넘파이는 항상 데이터 분석이 짝으로 가요. 자, 그런 다음에 import 매플라립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각화 툴 배웠죠. 거기 안에 요것만 치면 에러 나요. 요가 모듈이 엄청 많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모든 그림 도구예요. 그리고 이게 뭐 자바나 다른 언어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PLT라고 줄여서 파이플랫이라고 파이썬을 위한 플랫이 있습니다. 서브 모듈에. 그리고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를 매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별칭으로 그걸 엘리아스라고 하죠. PLT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에 C본이라고 있습니다. 그 C본 모듈이 좀 약간 고급 시각화 툴이에요.
그래서 이걸 SN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게 뭐냐면 판다스의 CSV 파일을 읽어줘가 리드 CSV를 읽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밑에가 언더바로 돼 있다는 거. 점 찌면 에러 나요. 그래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설정한 이 불러온 피만 인디언스 다이어비디스 CS 파일을 데이터를 이용하고 이름이 지금 없어요. 요거 데이터 파일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 음, 제가 보이시죠? 지금 저도 확인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헤드가 없죠. 그 각각의 네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 네임이 없어서 요 그냥 데이터만 쭉 있고 딱 봐도 요 I 번째 열을 보시면 다 1010, 즉 다이아비리스, 즉 당뇨병이 있냐 없냐 이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 이제 닫을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 그 콜랩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나의 데이터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위에 pregnant, 뭐 임신했냐, 뭐 플라즈마 프레셔, 뭐 그때 기억나시죠? BMI 수치나 뭐 에이지, 클래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 클래스가 우리가 여기까지가 독립변수고 각각 영향을 주는 영이고 정수변수가 1, 0, 즉 당뇨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걸 했으면 그다음에 첫 번째 5줄을 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이건 팁인데 주피터 노트북은 그냥 프린트를 안 찍어도 그냥 df 헤드 10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이제 콜랩이나 다른 걸 쓰게 되면은 프린트를 찍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보통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마지막 것만 출력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명령어를 쳐가지고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함수를 꼭 쳐야 됩니다. 귀찮게 하더라도. 프린트 df 헤드 10 하면은 여기 10개가 나오는 거죠. 0부터 9까지죠. 시작하니까. 그래서 전체의 데이터 구조를 본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5줄이다. 5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5개만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개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때 info 이건 잘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데이터 프레임 내가 만들어준 이 변수의 info 딱 치시면 전반적인 정보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이 사실은 조금 그 알고리즘을 오기 전에 파이썬을 배우셨으면 원래 그 다음 학기에 마치 영어 그 우리 호텔 일본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한 1년 정도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판다스까지는 배운 다음에 이쪽 데이터 분석 뭐 이렇게 세부 전공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한 학기에서 뽕문까지만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기억만 하면 그러면 저희 아마 그거 듣다가 제 거 들으면 아마 강도가 너무 클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래도 한 학기를 했는데 왜 포문하고 와일문만 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보통은 함수까지는 끝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인 거 나오죠. 그러면은 각 칼럼 네임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걸 이제 판다스에서는 기본 구조가 시리즈라고 해요. 시리즈로 나옵니다. 열벡터 형식으로 0부터 8가 지금 인포가 보여주고요. 각각의 컬럼 네임 보여지죠. 그 다음에 다행히 non null이에요. 즉 빈 값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말해줘요. 인티저라는 뜻이죠. 정수 값으로 돼 있고 이 문장 구조의 데이터 타입은 자료 구조형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거는 실수형이거든요. 프로트는 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래에서는 summary라는 함수로 요약 정보량, 요약 통계량을 보여주는데 여기를 똑같이 특징을 볼 때 describe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df describe 프린트를 치면 각각의 중요 정보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768 카운트가 다 된 거죠.
768명을 했나봐요. 민 하면 평균이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실제 다른 그 ADSP나 뭐 이런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통계 정보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편차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범주죠. 맥스에서 지금 통계 다 공부해 보실 테니까 맥스에서 민까지 한 게 범위죠. 그러니까 범위가 요거는 17에서 0까지고 요 190 많이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차이가 플라즈마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뭐 다 0점대니까 차이가 거의 없겠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클래스가 이렇게 평균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01, 0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이 클래스가 인티저가 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1형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억지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맥스하고 민하고 그 사이에 50%가 중위수죠. 그래서 각각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걸 히트맵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컬러 맵이라고 해 우리가 PLT에 CM이라는 그쵸? C 맵이 있어요. 거기에 히스토그램 여기 이렇게 하면 나와요. 어떻게 지스트 히스토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쵸? 투명도고요 알파는. 그래서 색상 구성을 하고 PLT 피규어의 피그 사이즈를 12,12 행과 열 사이즈 크기를 만들고 우리가 속성은 히트맵이고 이게 어디냐면 아까 말한 SNS 그쵸? 모여서 C본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C본에 안에 있는 기능이에요. 히트맵이 있고 아까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 변수의 코릴레이션이죠. 상관관계 분석. 그 다음에 그 선의 두께였고 0.1이고요. Vmax는 이거는 뭐 이게 이제 밝기 정도예요. 그래서 Vmax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보통 물으면 0.5로 하면 되고요. C맵을 컬러맵이라는 걸 C맵이라고 하기로 한 거고 라인 컬러는 화이트로 그쵸 라인색은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트루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좀 줄여서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각각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그쵸 진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보고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하고 여기 보면 플라즈마하고 클래스하고 관계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복 할당 정보하고 클래스만을 추출할 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시면 코드 하나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이거 각각의 만든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변수로 접근할 때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점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변수 접근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age, 뭐 BMI 각각의 변수들 뭐 클래스면 클래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하면 뭐 플라즈마니까 DF에 이렇게 뭐 플라즈마에 우리가 뭐 평균값만 알고 싶다 그러면 점 민 이렇게 돌리면 요 평균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요 두 개를 받을 때는요 각각 변수를 두 개를 받을 때는 예. 하나 더 하시고 자, 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 판다스를 꼭 아셔야 돼요.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실 거면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복 혈당 농도 정보하고 클래스만 이제 뽑은 거죠.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뽑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패셋 그리드, 즉 그리드를 만들어서 요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고요.
컬러 정보는 클래스만 가져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드에 넣은 다음에 그리드에 서브 모듈로 맵 함수가 있어요. 매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LT 히스토그램, 그렇죠? 히스토그램을 그려줄 거고 그 플라즈마만 그려줄 거고 각각의 간격은 10씩, 그렇죠? 우리가 계급을 이건 계급이에요. 우리가 히스토그램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어요. 자체가 이제 보시면 없어요. 이런 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구간을 나눠서 얘가 보기에 편하게, 그러니까 빈즈를 잘 이해하시려면 뭐냐면 우리가 12살, 13살, 14살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다 그쵸? 연령 정보를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나눠요? 10대, 20대, 10살부터 19살까지 이런 식으로 나눈 거야. 이해되시죠? 그걸 바로 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급을 나눠서 보려고. 왜?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즉 연속형인 거를 뭐예요? 범주화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빈즈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PLT show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정상적인 이 0이고 1이에요. 그러면 클래스가 0이잖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뇨병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띄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한 이 정도 100 정도의 사람도 있고 그보다 적은 사람들은 거의 없네요. 이거 보니까 클래스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을 보니까 플라즈마가 영향을 미치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죠. 이 그림을 두 개를.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쵸? 플라즈마가 작으신 분들. 근데 이쪽 분들이 다 모여있죠.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당뇨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각화를 통해서 이런 걸 뭐예요? 탐색적 연구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 시각화를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돼요. 봐가지고 정보가 일단은 이런 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O의 N이 적게끔 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일해야죠. 여러분들 워라밸을 하려면 하나하나 다 서류를 뭐 가져와 그러면 하나하나 다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걸 그 전까지는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쟤는 잔머리가 발달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을 갖고 와. 쟤는 잔머리가 참 발달돼서 이런 게 아니라 쟤는 알고리즘 머리가 잘 돼. 회전이 잘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리즘을 아는 거죠.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제 정확한 수치를 뽑고 싶어요. 그냥 딥러닝을 이용합니다. 뭐냐면 텐서플라이 클래스 모델즈 시퀀셜을 일하고 그 다음에 덴스레이를 쌓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파이하고 텐서플로우 ST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시드 값 똑같죠? 근데 대신 마이 데이터에서 딜리미터는 컴마로 하고 이제 데이터셋이 아까 피마 인디언즈는 앞에가 9개고 마지막이 뭐야? 1,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행은 다 가져오고 0에서 8. 그쵸? 그러니까 시험 문제 코드 내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 코드를 나눠봐라. 데이터셋을. 요게 의미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이거 모르면 여러분 코드 못 짜잖아요. 그 다음에 모델 설정합니다. 그러면 시퀀셜에 처음에는 이게 뭐예요? 댄스레를 12개의 노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8개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액티베이션 렐로 빼고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이게 맞춰줘야지 8개 변수를 뺐으니까 8개로, 댄스레이도 8개로 가서 렐루로 빼고, 그 다음 마지막 이진 분류하니까 출력층이 하나죠? 출력층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컴파일 로스 펑션으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진 교차 엔트로피 하고, 아담 컴으로 최적화한 다음에 정확도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 fit 컴파일 한 다음에 XY 하고 F폭은 200번 돌릴 거예요. 일단 돌려봐야겠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0개씩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엄청 빠르죠? 그다음 accuracy는 이게 뭔 뜻이에요? 소수점, float니까 넷째 자리까지 보여줘. 그리고 모델 evaluate, 즉 평가를 할 거예요. 그걸 첫 번째 보여줘. 그러면 지금 계속 로스 펑션하고 accuracy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200번 다 됐네요. accuracy는 77%, 조금 상대적으로 낮긴 하네요. 모델이 정교하지가 않아서 이러면은 이제
결과는 나왔지만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정확도가 적어도 90%는 넘어야 좀 쓸만하기 때문에 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했고요.